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8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UCLA 치대 교수들이 중동계 학생들에게 학비 외에 기부금 형식의 뒷돈을 받아왔다는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한인 강모 교수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UCLA 측은 외부 조사를 통해 교수의 부정행위를 확인했고 상응하는 조치도 취했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교수들의 신상정보 공개는 거부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 노동절 휴일까지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보건국은 가급적이면 야외 활동을 줄이고 자주 물을 마시며 쿨링 쉘터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10도가량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LA 다운타운의 경우에는 90도를 웃돌고 밸리 지역은 110도를 넘어설 것으로도 전망됐습니다. 남가주 폭염으로 산불 위험이 증가했고 공기 질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4군데의 해변에는 박테리아 증가로 입수 금지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폭염에 따른 정전 사태가 우려된다며 자발적인 절전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순차적인 절전 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규제 완화로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이들이 늘자 고령자와 유아 그리고 면역력 저하자들의 감염 위험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원숭이 두창에 감염됐던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미국에서 원숭이 두창으로 인한 사망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40대 한인 부부가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노동절 연휴를 맞아서 한인타운 내 업체들은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마련하며 특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을 거둘 것이라는 기존 전망이 흔들리고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미국 내 총기 관련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네덜란드에서 파견된 군인들이 총에 맞아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네덜란드 국방장관까지 총기 폭력 우려를 표명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규제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서 기밀 문서가 은폐됐거나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시시피주가 최근에 발생한 홍수로 인해서 식수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 분쟁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10년 만에 나온 판정 결과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판정 취소 신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관이 지난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측은 초청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LA 다저스가 미리 보는 챔피언스리그 결정전 뉴욕 매츠와의 경기에서 4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다저스는 내일 클린턴 커쇼가 부상에서 복귀해 선발 등판한다고 밝혔습니다. LA 엔젤스는 뉴욕 양키스에게 4대7로 패했습니다. 양키스의 에런 저지는 이틀 연속 홈런을 터뜨리면서 시즌 51호 홈런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며칠째 하락장 보이고 있던 뉴욕 증시 오늘은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4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은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93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십시오.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8월 31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8월 여름이 가는 걸 아쉬워하는 더위가 8월 마지막 날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100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력 사용량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갑작스러운 정전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전력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력 공급을 맡은 캘리포니아 독립 시스템 오퍼레이터 ISO는 폭염으로 인해서 전력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보수 유지 작업도 일단은 제한 명령을 내린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절전주의보 오늘 발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 플렉스 알러트가 발령되면은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피크 타임의 전력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정전 사태를 방지해야 합니다. 절전 경보가 내려지면 실내 온도는 78도나 그 이상의 것이 요구되며 전기 제품, 전자 제품 사용은 이 피크 시간대에는 될 수 있으면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이 당부되고 있습니다. 또 불필요한 조명도 꺼달라고 관계당국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9월 3일 0시부터 한국에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 PCR, 즉 유전자 증폭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보건복지부는 어제 9월 3일 0시부터 한국에 도착하는 비행기 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되어 온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의무가 폐지되는 것이고 다만 입국 1일 이내로 시행해야 하는 입국 후 PCR 검사는 유지됩니다. FDA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한 파이자와 모더나의 새로운 백신을 승인했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백신은 파이자와 모더나가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해서 기존 백신을 업데이트한 것인데 긴급 사용 신청을 했고 이를 FDA가 승인한 것입니다. 백신 접종은 수요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FDA는 전망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방역 규제 완화로 공공장소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고령자와 유아, 면역력 저하자의 감염 위험이 더 커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다수 미국인이 이제는 코로나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이들 취약층 입장에서는 여전히 코로나가 무서운 존재라는 결론입니다. 위스콘신 대학병원 의료국장인 제니나 스미스 박사는 건강에 극도로 취약해진 이들을 위해서 공중보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망각한다는 것이 전염병 전문가로서 당혹스럽다고도 말했습니다. 미국 의학협회에 따르면 면역력이 정상이 아닌 미국인은 현재 약 7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암 환자나 장기 또는 줄기세포를 이식받은 사람과 어떤 유전적 결함이 있거나 면역 억제 처방을 받은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미스 박사는 최근 몇 달 새 장기 이식 환자들이 다시 코로나에 걸린 경우를 많이 보고 있다면서 이 가운데 한 사람은 두 번째로 코로나에 감염돼 이식받은 장기도 잃게 됐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같은 환자들은 취약한 사람의 생명이 아랑곳하지 않고 마스크를 쓰는 것조차 꺼리는 추세에 괴로워한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백신 보급과 더 나은 치료법 개발 때문에 코로나 위험이 대유행 초기보다는 덜 심각한 것은 보건계의 일반적인 관측이지만 이 같은 의료 전문가들은 취약층의 감염 위험을 고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올해 4월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뒤에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바깥 출입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국 가디언은 고령자들 역시 방역 규제 완화 뒤에 더 큰 위험을 느끼는 계층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수치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일일 확진자 수는 2,09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90명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LA 카운티 보건국 바바라 페레 보건국장은 이번 노동절 연휴가 변수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전례를 봤을 때 연휴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수치들이 급증세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 방역 수치도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히 늘어날 수도 있다. 감염 환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에 따라서 LA 카운티 공공보건국 바바라 페레 국장은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철저한 위생 지침 준수를 스스로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오늘 아침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한 파이자와 모더나의 새로운 백신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백신은 파이자와 모더나가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해서 기존 백신을 업데이트한 백신입니다.
백신 접종은 앞으로 수일 내에 이뤄질 수 있다고 FDA는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리드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으로 8월의 마지막 날 31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도 맑은 날씨와 함께 본격적인 폭염이 찾아옵니다. LA 다운타운 낮 최고 기온 90도를 웃돌고 밸리와 아일랜드 지역은 110도를 넘어서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일요일 밤까지 내려졌던 당초의 폭염 경보는 그 다음 주 월요일인 노동조 휴일 밤까지로 연장된 상태입니다. 건강관리와 함께 절전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93도, 밤 최저 기온 69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99도, 71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112도, 81도, 해안 지역은 82도, 69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은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지만 남부지방은 흐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기온 64도, 낮 최고 기온은 86도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리드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젤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가족을 위한 넉넉한 3열 SUV 새로워진 현대 팰리세이드, 이주열 전이 현대 팰리세이드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134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글랜데일 레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210번 웨스트 방향 어윈데일 레비뉴로 내리는 지점 카플레인과 첫 번째 레인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70번 사우스 선상 이 셜먼웨이와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는 5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34번 이스트 방향입니다. 피게로워 스트리트과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한 넉넉한 3열 SUV 새로워진 현대 팰리세이드, 이주열 전이 현대 팰리세이드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전 저희 스튜디오 상당히 분주했었죠.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보시듯이 저희가 LA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 스튜디오가 위치해 있습니다. 잠시 전 8시 5분경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소방차 출동하는 소리가 바로 저희 스튜디오 옆에서 들렸기 때문입니다. 유가와 세라노의 노숙자 텐트에서 잠시 전 8시 5분경 화재가 발생했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텐트 안에서 뭔가가 여러 차례, 대여섯 차례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요. 유가와 세라노의 지금도 화재 진압 작업, 후속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가와 세라노의 노숙자 텐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현재 진화 작업은 마무리됐고, 화재 원인 조사 그리고 현장 정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전히 차선 하나는 통제되고 있습니다. 유가와 세라노 이 지역 지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유치원, 즉 킨더가든 교육을 의무화할 전망입니다. 어제자 LA타임즈에 따르면 오는 2024-25학년도부터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기 전에 1년간은 킨더가든을 다녀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SB 72 29일 캘리포니아주 상원을 통과해서 게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남겨놓고 있다고 전한 것입니다.
주지사도 서명 의사를 밝혀서 캘리포니아의 법제화가 확실시되는 것입니다. SB 70 법안에 따르면 5살부터 다닐 수 있지만 6살이 될 때까지는 의무가 아닙니다. 공립이나 사립에 다닐 수 있고 4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트랜지셔널 킹더가든 등의 다른 조기 교육 프로그램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 법안이 마련된 주 원인은 이미 많은 어린이들이 킹더가든을 다니고 있는 가운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과의 학습 수준 격차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UCLA 치대에서 교수들이 중동기 학생들에게 학비 외에 기부금 명목으로 따로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급을 착복한 스캔들에 휘말렸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UCLA 치대 교수 3명이 중동계 유학생들에게 학비 외에 추가로 프리미엄을 차지하고 이에 대한 성과급조로 인센티브와 보너스를 착복한 혐의로 학교에서 사임하고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행각은 지난 2018년 고발이 접수되면서 불거졌고 문제의 치대 교수들은 이후 대학과 협상을 통해 사임했으며 UCLA는 외부 법률회사에 이 케이스를 의뢰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률회사가 작성한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스캔들에 연루된 전직 UCLA 치대 교수 3명은 중동계 유학생 출신 교정 전문의 레지던트들을 타겟으로 삼아 이들에게 학비 외에 추가로 알파를 더 부과하고 학생들로부터 걷어들인 추가 비용에서 인센티브와 보너스를 착복한 혐의입니다. UCLA 치대 교정 전문의 프로그램에서 유학생들에게 배정된 자리는 극소수라 경쟁이 매우 치열한데 중동계 출신 유학생들의 경우 학비 외에 추가 비용을 낼 여유가 있다고 보고 이 같은 수법을 자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케이스 수사 결과 일부 혐의는 기각됐고 나머지 케이스는 징계심사위원회 청문회가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캔들에 연루된 교수들은 수사 보고서를 비공개로 남기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 지난 6월 LA 카운티 슈퍼리어 코트의 미셸 맥너프 판사가 해당 케이스 수사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제의 교수들은 수사 보고서 공개는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맥너프 판사는 관련 혐의가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데다 케이스에 관련된 사람들이 주립대학 교수직을 맡았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케이스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고 대중은 알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수들은 판결에 항소한 상태입니다. 수사를 진행한 법률회사는 이번 케이스 수사를 위해 30만 건의 이메일과 8만여 건의 서류를 검토했으며 40명 이상의 교직원과 학생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이 같은 행각에 연루된 유학생 수와 금액은 불분명합니다. UCLA는 투명성을 위해 외부 법률회사에 사건을 의뢰했고 이후 치대를 비롯해 대학 전체의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조처를 취했다고 밝히고 케이스가 진행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미국에서 최고로 실속 있는 대학 1위에 이 파사디나에 위치한 명문 공대 칼텍이 꼽혔습니다. 대학 정보 사이트 니치가 새로 공개한 전국에서 가장 실속 있는 대학 랭킹에 따르면 1위 칼텍, 그 뒤를 이어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하비머드 공대, 그 뒤를 이어서 MIT와 스탠포드, 프린스턴, 하버드 순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랭킹은 학생들의 졸업 후 1년 후의 수입과 졸업 후 2년 내의 취직률, 그리고 졸업생들의 연봉이 얼마나 빨리 느는지 등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노동절 연휴입니다. 계획 있으십니까? 노동절 연휴에 맞춰서 타운 내 업체들이 다양한 할인 행사를 마련하며 특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동절 연휴가 이번 주말로 다가온 가운데 연휴를 이용한 한인들의 쇼핑 인파도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절 연휴에 업체들이 보통 다양한 제품들에 대한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연휴 동안 그동안 봐놓았던 가전제품 등을 착한 가격에 마련하기 위해 타운에도 쇼핑객들의 발걸음이 몰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타운 소매업체들은 무더운 여름철을 지내기 위한 포터블 에어컨, 냉장고와 세탁기와 드라이어 등을 비롯한
대형 가전제품 등이 연휴 최고 인기 상품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가전제품 전문점 레이저 플러스는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에어드레서, 포터블 에어컨과 같은 대형 가전제품들을 할인하고 워런티를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삼성 에어드레서를 갖다가 저희가 이게 1,499불이었는데 지금 749불에 세일하고요. 그 에어컨디셔너를 틀고 싶은데 그 전기세도 만만치 않고 그러나 못 트시는데 저희가 그 포러블 에어컨디셔너 지금 499불에 10,000BTU짜리 세일하고 있습니다. 한스전자는 포터블 에어컨과 대형 가전제품의 세일 행사를 비롯해 밥솥과 김치냉장고 등의 가전제품 구매 시 선물 제공 행사를 진행합니다. 레이버데이 세일이라는 거는 이번 레이버데이 세일은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세일 기간입니다. 김치냉장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제품에 따라서 선물들을 추가로 드리는 그런 이제 프로모션들은 다 하죠. 타운 내 생활용품 전문점인 김스전기는 노동절 연휴와 추석맞이를 겸해 다양한 품목에 걸쳐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저희가 이제 밥솥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종류를 좀 보너스 선물 이렇게 증정하는 거를 좀 하고 있습니다. 1+1 하는 것도 있지만은 주로 지금 세일하는 품목은 밥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격에 따라서 이렇게 25불에서 50불 정도에 해당하는 폭염 속 건강을 챙기기 위한 건강식품 행사도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홈쇼핑월드는 더운 여름을 이기기 위해 선풍기와 양파즈, 공진단 등 다양한 건강제품들의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침향 공진단을 140불 한 박스가 아닌 한 박스당 85불인데요. 이번 노동절 연휴에 여러분들 오시게 되면 세 박스를 사시잖아요. 85불에 하는 것을 세 박스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침향 공진단 한 박스를 또 드리고요. 여름의 끝자락에 한인 쇼핑객들의 발길을 잡기 위해 비즈니스들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면서 타운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올여름철 휴가를 맞아서 LA 국제공항을 이용한 승객들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항공편 지연과 취소의 문제도 함께 드러나서 이용객들의 불만 건수는 코로나 팬데믹 전과 비교해 무려 270%나 급증했습니다. 지난 7월 공항의 국제선 이용객은 180만 명 이상으로 2021년 7월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7월보다는 이용객 수에 미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공항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승객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코로나 팬데믹 전보다 대폭 늘고 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인력난을 겪고 있는 항공사들이 갑자기 항공편 이용객 수가 늘어나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 전역에서는 항공편 지연으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연방교통국은 급기야 항공편 지연과 결항 시에 숙박과 식사권을 제공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연방교통국은 항공사가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일정을 변경할 시에 승객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하는 항공 환불 규정 관련 연방 정책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방교통국은 항공편이 3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에는 승객들에게 식사권을 제공하고 결항으로 공항에서 밤을 새워야 할 경우에는 숙박권을 제공하라고 항공사 측에 요청했습니다. 교통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선 항공편 4분의 1 가까이가 지연됐고 3%가 조금 넘는 항공편은 취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LA 한국문화원이 샌디에고 한국의 집과 공동으로 샌디에고 발보아 파크 내 한국관 개관 1주년을 기념해 한국문화의 날을 개최합니다. 한국문화의 날은 연례 프로그램으로 부채춤, 가야금, 이런 한국의 전통 문화 공연과 한글로 이름쓰기, 제기차기, 공기놀이 등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도 즐길 수 있으며 한국 음식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이번 행사와 더불어 LA 한국문화원은 샌디에고 발보아 파크에서 K-팝 보컬 댄스 워크숍 행사도 개최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문화의 날은 다음 달 10일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샌디에고 발보아 파크 내 국제평화의 집 잔디밭에서 개최됩니다. 패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올해도 추석을 맞이해서 한가위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패창가 리조트 카지노 측은 오는 9일 그리고 23일 카지노를 방문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가위 추첨 이벤트를 통해 총 10만 달러의 상금을 제공하게 됩니다.
클럽 회원들은 각 추첨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슬롯머신이나 테이블 게임을 하게 되면 응모권을 받을 수 있고 각 등급에 따라 응모 기회는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한인은행들이 올 추석 9월 10일 추석을 앞두고 실시하는 무료 해외 송금 서비스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한인은행들은 이번 주 금요일 9월 2일부터 추석 전날인 9월 9일까지 일주일 동안 환급 송금 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서비스를 실시하며 일부 은행은 9월 1일부터 시작하기도 합니다. 특히 올해는 원달러 환율이 1,350원을 넘나드는 등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달러당 원화로 송금받는 실제 액수가 예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 상황이어서 미주 한인들의 한국 송금이 더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펠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총기 관련 사고 끊이지 않고 있죠. 이런 가운데 최근 네덜란드에서 미국에 파견됐던 군인들이 총에 맞아 숨지거나 다친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덜란드 국방장관까지 나서서 미국의 총기 폭력의 우려를 표명하고 나선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거듭 총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사실 총기 문제뿐만이 아니죠. 지금 3D 프린터로 플라스틱으로 총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마약 드링크가 나오는가 하면 아이들을 유혹하는 무지개 빛깔 마약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답한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카샤 올롱그렌 네덜란드 국방장관이 미국의 총기 폭력 실태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올롱그렌 장관은 네덜란드 군인들이 미국에서 많은 훈련을 한다며 최근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져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반응은 미국에 파견돼 훈련받던 네덜란드 특수부대 소속 군인들이 총에 맞아 한 명은 숨지고 두 명이 부상당한 후 사흘 만에 나왔습니다. 피해 군인들은 현지 시각 27일 새벽 미국 중부 인디애나폴리스의 한 호텔 앞에서 피격됐으며 총격범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The tragedy is people got into a dispute and they ultimately resolved that dispute by pulling out a gun and shooting it at other people. 미국에선 지난해 총기 관련 사건 사고로 모두 4만 8천 명이 숨졌으며 사망자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총격 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 증가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I want to be clear. It's not about taking away anybody's guns. In fact, we should be treating responsible gun owners as examples how every gun owner should behave.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총기 규제를 위한 추가 입법 의지를 피력하며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총기 규제에 적극적인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낙태 논쟁은 물론 총기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까지 더해지면서 중간선거를 향한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가 점차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LA 한인타운 동쪽 웨스트레이크 지역에서는 어젯밤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유가 웨스트레이크 블루버드에 이 경찰이 출동해서 총상 입은 3명의 피해자들을 발견했고, 또 현장 인근에 있는 흰색 세단 안에서 2명의 영유아를 발견하고 보호시설에 전달했습니다. 총에 맞은 피해자 3명은 모두 병원으로 후송된 가운데 남성 2명이 숨졌고, 피해자 1명의 성별이나 상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번 총격 사건과 관련해 범행 동기들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남가주 지역 곳곳에서 코요테 출몰이 빈번해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요테가 몸집이 작은 어린아이 또는 애완동물, 작은 애완동물들을 주요 대상으로 공격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늑대보다 작고 여우보다 큰 개과의 육식성 맹수인 코요테는 주로 토끼와 쥐, 사슴 등을 잡아먹고 삽니다.
그러다 수년 전부터 남가주 주택가에 출몰해 반려동물이나 어린아이들까지 공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요테들은 야생동물과 마찬가지로 세균, 바이러스 감염, 특히 광견병 감염 위험이 있어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코요테를 만나면 몸집이 크게 보이도록 양팔을 휘저으면서 큰 소리로 엄포를 주어야 하며 뒷모습을 보이면 위험하다며 홀로 산책을 할 때는 호루라기 등을 챙기고 막대기 같은 호신용 무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스스로를 보호할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코요테가 반려동물을 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코요테를 발견하면 작은 반려견의 경우 품에 안는 게 좋다라고 권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요양원에서 주스 대신에 청소용 세제를 먹은 치매 노인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치매를 앓던 이 93살의 한 여성은 북가주 샌마테오에 있는 아트리아 팍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고 해당 보호시설에서는 주스 대신 세척액을 먹여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피해 여성의 입과 목 식도에는 심한 물집이 잡혔고 딸은 어머니인 맥스웰은 직접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서 보호자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식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치매 여성의 죽음 때문에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동안 직원들은 정지육을 당했다고 보호시설 측은 밝혔습니다. NBC 방송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시설 직원이 독성 물질을 포도주스 같은 주스로 혼동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전달받았고 이 제보자는 이번 사건이 실수로 인해 발생했을 것이라면서 주스라고 생각한 액체가 알고 보니 세정액의 일종이었을 것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샌마테오 요양시설에 일어난 이번 사건이 잠재된 시한폭탄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사고였는지 알기 위해서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우스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50,000 상당의 장비를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BC7 방송 등 언론들에 따르면 사우스 LA 아발론 블루버드에 위치한 하나님의 계시 교회에 도둑이 들어 $50,000 상당의 장비를 훔쳐 달아난 것입니다. TV, 모니터, 컴퓨터, 드럼 세트 등입니다. 교회 측은 범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자들로 추측했고 그들은 침입해서 뭘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이거나 우리 교회에 이미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알고 가져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도난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6개월 전에는 도둑들이 전력선을 끊고 발전기를 가져갔었습니다. 해당 전력선 수리 작업이 이번 주에 시작되면 경보 시스템과 감시 카메라가 다시 작동되는데 그 직전에 지난 주말 도둑이 들었다며 우연의 일치는 아닌 것 같다라고 교회 측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토마토 15만 개가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9일 새벽 5시경 캘리포니아 베커벨 지역의 80번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이 다른 차량 2대와 충돌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사고로 주먹만한 토마토가 약 60m에 걸쳐서 이 고속도로 동쪽 방향 차선을 뒤엎었습니다. 쏟아진 토마토는 역시 다른 사고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두운 아침이라 토마토로 미끄러진 도로를 알아채지 못한 차량의 연쇄 추돌이 이어진 것입니다. 사고한 차량은 최초 3대를 포함해서 모두 7대로 집계됐고 부상자는 토마토 트럭 운전자를 비롯한 4명이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솔린 가격이 떨어지면서 소비자들의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넉 달 만에 상승했다는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YTN입니다.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모처럼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이번 달 소비자 신뢰지수는 103.2로 지난달 95.3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넉 달 만의 상승이자 전문가 예상치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지수가 100 이상이면 소비자들이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고 소비를 늘리는 반면 100 이하면 소비 위축 가능성이 커집니다. 소비자 신뢰가 개선된 건 무엇보다 유가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때 갤런당 $5를 넘어갔던 기름값은 평균 $4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일자리 시장도 여전히 탄탄해 지난달 기업의 구인 건수는 1,120만 건으로 한 달 전보다 20만 건 늘었습니다. 다만 소비자 신뢰지수를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걱정을 떨치기 힘듭니다. 단기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지수가 65.6에서 75.1로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80을 넘지 못해 경기 침체 위험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발언은 이어졌습니다. 연준 서열 3위인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는 인터뷰에서 여전히 물가가 너무 높다며 높은 금리가 적어도 내년에는 쭉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 예고 발언 이후 곤두박질 쳤던 뉴욕 증시는 사흘째 충격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포인트 안팎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당국의 노력으로 일단 기름값을 잡아가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물가와 경기 둔화 우려에 주식시장 표정이 좀처럼 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이 향년 91세로 별세했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의 평가가 엇갈리는 지도자로서 냉전 체제를 끝냈다는 찬사와 함께 소련을 해체하고 동유럽을 서방 측에 넘겼다는 배신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54살의 소련 공산당 총서기에 오른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볼셰비키 혁명 70주년 기념식 자리에서 소련을 뿌리부터 뒤흔들 새 정책을 발표합니다. 개혁을 뜻하는 페레스트로이카와 개방을 가리키는 글라스노스트. 1985년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만나 두 나라 적대 관계 청산에 신호탄을 쏘게 됩니다. 이 같은 관계 개선은 4년 뒤 몰타 회담에서의 냉전 종식 선언과 1991년 전략 핵무기 감축 조약 서명으로 이어집니다. 역사적인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동서독 통일 역시 고르바초프의 최대 업적으로 꼽힙니다. 냉전 종식에 이바지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덜 된 개혁 추진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3일 천하에 그쳤던 보수파의 쿠데타, 흑해 휴양지에서 가족과 함께 연금됐던 고르바초프는 급속한 권력 약화를 겪게 됩니다. 급격한 시장 경제 도입은 물가의 급등과 마이너스 성장으로 이어지면서 국민 지지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의 독립선언에 이은 11개 공화국의 독립국가연합 결성으로 소련은 해체되고 고르바초프도 권력을 잃게 됩니다.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1990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만나 국교를 맺음으로써 우리가 북방외교의 문을 여는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후원하는 리브 골프 인비테이셔널 역시 이 PGA 투어 끝나고서 발표가 될 것이다 라고 했었죠. 캐머런 스미스, 호주의 캐머런 스미스 세계 랭킹 2위 선수가 일단 리브 골프 인비테이셔널로 옮겨간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정과 금전적인 보상 등을 선택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스미스는 골프 다이제스트와 인터뷰에서 내가 합류한 가장 큰 이유는 일정이 정말 매력적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메이저 대회 디오픈을 비롯해서 최근 막을 내린 PGA 투어에서 3승을 거뒀던 호주의 스미스는 현재 세계 랭킹 2위, 리브 골프 시리즈 참가 선수 중 최고 순위 선수가 됐습니다. 리브 이적과 관련해서 호주에 있는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이벤트에도 나설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없었고 내 삶의 일부를 되찾는 것이 정말 매력적이었다라고 리브 골프로 이적한 것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7년을 살았고 미국이 좋지만 친구 결혼식, 생일 파티를 놓치거나 친구들이 리그 경기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는 사소한 일들이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리브 시리즈에서는 한 대회에 선수 48명만 출전해 컷탈락 없이 사흘 동안 경기합니다. 첫 해 올해는 8개 대회만 열리며 대회 수를 늘리기로 한 내년에도 14개 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스미스는 돈도 확실히 결정을 내리는 요인이 됐다. 그걸 무시하거나 이유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스미스는 리브 골프로 이적하면서 1억 달러의 이적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샌디에고 김하성 선수가 공격과 수비 만점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라파엘 나달은 US 오픈 23번째 우승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불규칙 바운드에도 정확하게 공을 처리한 김하성. 강한 송구로 아웃카운트를 잡아내고 마지막 타석에서는 깨끗한 중전 안타를 날립니다. 샌디에고는 샌프란시스코의 한 점차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대타로 나온 템파베이 최지만은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했지만 안타는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사우샘프턴은 나비아의 중거리포와 암스트롱의 추가골로 첼시를 상대로 역전승을 거둬 7위로 올라섰습니다. 복부 부상에서 돌아온 라파엘 나달. 23번째 메이저 우승을 향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일본계 호주 선수 히지카타와 3시간 넘는 승부 끝에 3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I think I played better, no? Of course, was not perfect, but yeah, happy. 여자부 디펜딩 챔피언 라두카누는 1회전 탈락했습니다. YTN 이준입니다. 김하성 선수가 올 시즌 수비로 자주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데 각종 수비 지표에서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베이스볼 아메리카는 메이저리그 감독, 코치, 스카우트, 프런트 임원 등을 상대로 한 최고의 툴 25개 부문 투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유격수 수비 부문에서는 댄스비 스완슨, 애틀란타 댄스비 스완슨이 1위, 미겔 로아스, 마이애미 마린스가 2위, 윌리 아마데스, 미러키 브루어스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김하성은 수비로 얼마나 점수를 막았는지 알려주는 지표는 유격수 중 3위, 수비 범위에서는 2위, 3위, 상위권에 랭크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치가 투표에는 지금 100%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022년 8월 31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